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홈 경기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선수단과 팬이 만나는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만 5천 명의 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김민재는 3번 유니폼을 입고 홈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스포츠1은 바이에른 스타들을 열광하게 만든 김민재라고 합니다. 팀 프레젠테이션에서 새로운 동료 데리히트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는 훌륭한 수비수입니다. 나폴리에서 실력을 입증했고 많은 능력을 갖췄습니다. 정말로 바이에른에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재가 바이에른에 합류해 만족합니다. 바이에른의 스타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도 스카이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김민재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즌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뛰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바이에른과 비슷한 축구를 했죠.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유럽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지난 몇 경기를 돌아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 덕목을 좀 더 강조하고 잠재력보다는 태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비를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수비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 그 다음에 항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그 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유럽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오후 4시 바이에른은 도쿄로 향하는 전세기 QR 7487편으로 이륙했습니다. 헤르베르트 하이너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도 함께 탑승했으나 CEO는 빠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맨시티와 7월 26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도쿄에서 만납니다. 장소는 일본 국립 경기장입니다. 토마스 뮬러와 신예 라파엘 게레이로가 부상으로 아시아 투어에 불참했고 신예 김민재와 콜라드 라이머가 바이에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카이의 보도에 따르면 거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카일 워커는 수요일 경기에서는 볼 수 없을 거라 합니다. 해리 케인의 이적을 두고 토트넘의 구단주까지 개입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구단주인 조 루이스는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케인이 런던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올여름에 케인을 팔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텔레그래프와 데일리메일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바이에른의 구애를 받고 있는 케인이 자유이적으로 토트넘을 떠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의 가격을 1억 1,500만 유로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정보에 따르면 이번 주에 레비 회장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CEO 드레세는 케인 영입을 다시 협상하기 위해 토트넘의 레비 회장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여행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케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까? 우승 아니면 메이저 트로피? 그는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케인은 토트넘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알나스르가 마네와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적료로 3천만 유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에서 3,200만 유로에 영입한 마네는 레반도프스키의 후계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CBS의 제임스 벤지 기자에 따르면 사우디 클럽은 현재 연봉 2,200만 유로를 받는 마네에게 보너스를 포함해 4천만 유로의 연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마르셀 사비처는 월요일 아침 개인 제트기를 타고 도르트문트로 날아갔습니다. 마르셀 사비처의 도르트문트로의 이적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고 월요일 오전 9시 시경 개인 제트기를 타고 뮌헨에서 도르트문트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사비처는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후 BVB의 미국 투어에 합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1,900만 유로의 이적료와 2027년까지 계약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렉산더 뉘벨은 2024년 여름까지 슈투트가르트의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바이에른은 임대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뉘벨은 임대로 슈투트가르트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바이에른은 약 100만 유로의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노이어가 부진하고 뉘벨의 다음 시즌 계약 여부에 따라 노이어의 뒤를 뉘벨이 이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이 알 힐랄의 은바페 영입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사우디 클럽은 은바페를 3억 유로의 이적료에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제안은 이적 전문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알 힐랄은 한동안 은바페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4세의 은바페는 내년 여름까지 PSG와 계약이 남아있지만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 이적 기간 동안 이적에 대한 추측이 있었습니다. 알 힐랄은 은바페에게 연봉으로 7억 유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G는 알 힐랄에게 은바페와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은바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축구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는 2017년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FC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였습니다. 당시 이적료는 2억 2,200만 유로였습니다. 은바페는 2017년 AS 모나코에서 1억 8천만 유로에 PSG로 이적했습니다. 은바페는 한 시즌을 머물고 무료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PSG의 나세르 알 켈라이피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은바페가 사전 계약했다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레알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은바페는 다른 구단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첼시, 맨유, 토트넘, 인터밀란, FC 바르셀로나가 이 슈퍼스타의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